네, 클럽 버닝썬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 폭행으로 시작돼서 물뽕에 이어 지금은 강남 클럽 일대의 조직적인 마약 유통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임방글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전 버닝썬 직원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네. 버닝썬 사건으로 검찰에 구속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죠? 네, 광수대가 오늘 밝혔습니다. 네. 이 버닝썬의 직원이 다수의 그 마약을 네. 소지하고 있고 또 투약했다라는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요. 네. 어제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한 사람이 검거가 되면은 보통 원칙적으로 구속을 합니다. 구속을 한 다음에 네.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어디서 이 마약을 공급받았는지 네. 또 혹시 받은 마약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것은 아닌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것은 아닌지라는 그 유통망을 확인하는 조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구속이 원칙이고요. 결국 구속이 됐죠. 구속부터 해놓고 이제 수사가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네. 수사가 이제 급물살을 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에나라고 하는 버닝썬 직원, 중국인 네. 파모 씨라고 그러던데요. 네. 주말에 경찰 조사를 받았더군요. 이 사람이 이제 마약 의심 알약을 고객들한테 공급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이 버닝썬의 마약 투여 얘기가 나올 때 처음부터 나왔던 이 여성인데요. 네. 중국인 여성이고 말씀하셨듯이 파모 씨입니다. 그런데 에나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네. 이 사람이 왜 등장하느냐? 이 사람이 일명 MD라는 거예요. 네. 이 MD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본인이 고객을 유치합니다. 고객을 유치해서 그 고객이 버닝썬 같은 클럽에서 이제 술을 마시거나 하면서 매상을 올릴 거 아니에요. 네. 그 매상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본인이 이제 수수료같이. 수수료로 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네. 이 에나라는 이 여성 16일에 피의자로 소환돼서 14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 한 명을 구속을 했고, 그다음에 마약을 공급한 의심을 받고 있는 네. 직원도 불러서 조사를 했다. 네. 압수수색도 했다, 그죠? 네. 경찰 ma약 수사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번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이제 듭니다.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시작이다. 자, 이 버닝썬에 이 마약을 공급했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이 에나라는 여성, 네. 그 여성이 아까 MD라는 직업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직업이 그 버닝썬이 한 곳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이제 프리랜서로 여러 클럽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여성이 정말 고객을 마약을 할 수 있다라는 걸로 유치해서 마약을 공급하는 그런 네.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버닝썬에서만 이 마약을 공급했겠느냐라는 있겠네요. 의심을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지난 13일에 네. 탕모 씨가 이 상습 마약 투약으로 징역 3년 선고를 받았는데 이 탕모 씨가 마약을 투약한 장소에 또 버닝썬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이 버닝썬에서 마약을 공급받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버닝썬에서 또 이렇게 마약 투약하는 일이 있었고 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마약을 다른 여러 클럽에서 투약했다라는 점을 봤을 돌아다니면서 때 클럽이 투약 장소로 활용됐고. 그렇죠. 그렇다면 강남의 클럽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암암리의 비밀로 이야기했던 클럽 내에서 마약 투여가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이 이제 사실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수사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근데 같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실제로 강남 다른 클럽에서도 직원하고 손님 등이 마약을 투약을 하다가 네. 붙잡힌 사건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보니까 별도로 수사를 하던 네, 사건이 이거는 하던데요. 전혀 별개의 사건입니다. 버닝썬과 전혀 별개의 사건이고요. 또 강남의 굉장히 유명한 클럽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난 1월 25일 그 아레나라는 클럽에서 네. 이 마약을 투여한 손님과 직원 등이 입건이 됐습니다. 이 건은요, 이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SNS를 통해서 마약 유통하는 것을 수사 주체가 수사하다가 다르군요. 그렇죠. 네. 수사하다가 이 중에 강남 클럽 직원이 있다라는 것을 밝혀내서 이 마약 판매책과 투여한 사람들을 모두 입건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도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투약한 사람 중에 클럽 직원도 포함되어 있는 그렇죠. 거죠? 자, MBC가 버닝썬 보도를 한 지가 한 20일 정도 됐습니다. 네. 폭력 사건부터 시작해서 경찰 유착 의혹도 불거졌고요. 마약 거래 그리고 마약을 사용한 성폭행 뭐 여기까지 쭉 진행이 돼 왔는데 지난 15일에 버닝썬하고 역삼지구대 네.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에나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도 어제 이제 겨우 이루어졌는데
아까 20일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의혹 제기가 된 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네. 그런데 관련 수사가 너무 늦게 지금 진척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좀 있어요. 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바로바로 압수수색하고 증거를 바로 수집해야 될 것 같지만 네. 사실상 그러기는 쉽지가 않고요. 처음에는 이제 의혹 보도였기 때문에 수사가 이제 시작되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이거 증거 치울 거 다 치우고 특히 애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겠다라고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압수수색 네네. 응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증거 결국 다 없애고 하는 거 아니냐, 무슨 증거가 나왔겠느냐 싶지만은 네. 의외로 수사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또 증거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조금 더 빨리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조금 시간이 걸렸다 하더라도 증거가 아예 안 나오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다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정말 자백하지 않는 이상 네. 물증이 필요한데 과연 물증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겠느냐 하는 점이고요. 지금 뭐 언론에 보도된 거에 의하면 뭐 네.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무슨 뭐 가루와 뭐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네. 그게 정말 국가수를 통해서 마약이라는 게 입증되지 않으면 지금 애나 같은 경우에도 극구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과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입증이 가능하겠느냐 수사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낮에 기사 나온 거 보니까요. 직원들에게 이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던 네. 그 김상교 씨, 네. 저희 제보자이기도 합니다만 예. 이 사람이 당일에 추가로 성추행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렇게 경찰이 밝혔더라고요. 네, 이 김상규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본인이 폭행 피해자로서 신고를 했는데 네. 경찰이 오히려 와서 나를 입건한 후에 나를 폭행하고 이런 문제점을 제기한 분인데요. 그래서 네. 본인이 억울하게 지금 성추행 가해자로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분인데 네. 지금 경찰이 이야기한 건 경찰이 CCTV를 그 버닝썬 관계자를 내부에. 제출한 거라고 네. 해요. 그 CCTV에 지금 이분이 처음에 그 성추행 가해자로 의심받는 그 내용은 피해자 2명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12월에. 그중 한 명이 또 애나였잖아요. 그렇죠. 그 주 중에 한 명이 또 애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었는데 음. 그건 외에 네. 새로운 어떤 이 영상만 보면 이거는 강제추행을 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런 의심될 만한 그런 화면을 발견했다는 것이고요. 영상이 공개되지는 않았죠. 아직. 네, 그래서 경찰은 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우선 이 피해자 확인부터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를 확인해서 들어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수사하는 단계입니다. 성추행 혐의로 적발이 됐다고 하더라도 클럽 직원이 폭행하는 거랑은 또 다른 전혀 문제죠. 별개의 것이죠. 전혀 별개 문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버닝썬 사건이 커진 데는 승리 씨가 맞습니다. 빅뱅의 승리 씨가 이 클럽 내가 하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소문도 그렇게 났고요. 그렇죠. 근데 그 승리 씨 책임론 부분이 이제 인터넷에서 계속 얘기가 되어 왔었는데 네, 이사직은 그만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수사나 이런 데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우선 승리 씨는 네. 이 폭행 시비가 일어난 이후에 그 버닝썬 사내이사직에서 내려왔습니다. 네, 거의 사임을 직후에. 했는데, 네. 네. 근데 뭐 소속사에서 밝히기로는 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나왔다고는 하지만 자, 이전에 본인이 여러 언론 매체나 이런 데 나오면서 본인이 이 클럽의 운영자인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네.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가 불거지니까 바로 사내이사에서 나오고 또 네. 나는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이게 번창할 때는 본인의 것이라고 자랑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발뺌하는 모습으로 그런 보이기 측면이 좀 때문에 있습니다. 네, 네. 좀 도덕적인 면에서는 이제 굉장히 비난받을 내용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걸 이제 법적으로 내용 본다면 단순히 거기에 사내이사로 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정말 처벌이 된다면 관련된 이 범죄 안에 얼마나 개입을 했는지 알고 있었는지 방조했는지 이런 부분이 돼야 됩니다. 물론 지금 경찰에 제가 직전에 보고 온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찰에서 수사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하는데 필요하면 뭐 불러서 조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조사할 있지만 수도 있다. 그렇죠. 정도군요. 이 사건만으로 버닝썬 안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으니 무조건 책임이 있다라고는 단정짓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수사 대상에는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리 씨가 지난 주말에 콘서트를 했더라고요. 네. 콘서트 자리에서도 이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요. 네, 본인이 이제 사과의 말을 먼저 했고요. 본인이 너무 경솔했다, 겸손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팬들에게 사죄를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약에 강남 클럽을 무대로 대규모 마약 유통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 마약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수사가 광수대에서 지금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만약에 지금 의혹이 무엇이냐면 이 MD라는 사람이 마약을 공급받아서 이것을 직원에게 내지는 손님에게 그리고 또 이걸 전달받은 직원이 또 다른 손님에게 네. 이렇게 만약에 투여했다. 이 유통 경로가 이러하다면 이 마약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다량적으로 공급되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어떤 해외의 어떤 마약 조직과 연계돼 있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수사가 단순히 그냥 국내에서 어떻게 일회성으로 마약을 들여와서 일회성으로 투여한 이런 수사로 끝날 게 아니라 네. 이게 좀 해외 조직과 관련된 어쩌면은 국제적으로 수사가 공조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외 조직으로부터 이렇게 다량의 마약을 들여와서 이 과정에 어떤 많은 조직들이 개입돼 있는지 이렇게까지 수사 범위가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사는 글쎄요 단기간에 끝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굉장히 많은 인력이 투여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버닝썬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임방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